세입자에게 다시 부담이 떠넘겨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면, 자, 여기서 잘 보십시오. 기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지지만 그 다음에 세입자는 은행 선순위 근저당이 과도하게 잡힌 주택에 살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만약 집주인이 자금 사정에 문제가 생기면 새로운 세입자는 은행 선순위 채권에 밀려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분이 투자라든지 부동산 관련돼서 누구신가요? 신재희 기자님. 이분이 전혀 상황을, 현실을 모르시는 분인 것 같네요. 보니까.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가 규제가 완화돼서 해당 부동산에 대출을 받아서, 전세 퇴거자금 대출이겠죠, 받아서 기존에 있는 세입자분에게 내주고, 그러면 이 부동산에는 등기부등본을 딱 떼보면 근저당이 딱 잡혀있는 거죠.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이 집은 전세로 들어오려다 보니까 근저당이 거하게 잡혀있네? 그럼 여기는 전세가 못 들어오겠구나 해서 월세 계약으로 보통 체결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반전세식으로 기존에 있는 전세금보다 조금 적게 해서 반전세식으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분이 지금 생각하는 현실과 이런 이론적인, 이상적인 얘기가 지금 이 기자분이 현실 제대로 모르고 지금 쓰신 내용인 것 같아요. 선의의 임대인 어떻게 가려낼까? 역전세 대책 고심하고 있다. 6월 5일 국민일보 기사를 보고 오늘 같이 한번 말씀 나눌까 합니다. 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금보다 낮아진 역전세 공포가 하반기 때 엄청나게 많아질 거라는 이런 예측들이 많이 나오면서 정부가 이와 관련된 대출 규제 방안을 검토하는 데 착수했다. 이건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받은 대출에 한해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이 DSR 요즘에 얘기가 계속 많은데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가계부채, 이 가계부채 얘기가 계속 나오죠.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금융당국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자, 이쪽으로 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서 계속적으로 막 이렇게 도덕적 해이가 늘어나는 것이 맞냐? 아니면 더 큰 문제, 최근에 계속적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이 안 돼서, 반환이 안 돼서 임차인들에게 피해가 주는 이런 피해가 계속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빨리 막아줄 거냐? 둘 중에 하나겠죠. 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는 지난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자정부 장관이 계속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이미 지금 제도를 다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또 기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 언론이라든지 반응이라든지 국민 여론을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소득이 적은 은퇴세대는 소득 기준으로 대출을 제외하는 이런 DSR 때문에 임대인분들 중에서 반환이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현재 이 DSR 규제 완화로 예상되는 부작용은 빚, 대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가계부채가 늘어난다, 이런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국가적으로는. 자, 아까 요 부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떼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과 다르다, 이런 얘기고요. 갭투자를 한 이들을 정부가 나서서 도와준다는 비판 여론도 있다. 역전세는 기본적으로 사적거래에서 발생한 문제인 만큼 임차인에게 돌려줄 전세금이 없는 임대인은 다른 자산을 처리하는 등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지적이다. DSR을 완화한다는 것은 다시 전세 가격이 오를 때까지 버티도록 정부가 시간을 벌어다 주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맞는 얘기죠. 굳이 사적거래를 통해서 전세금이 내려갔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줘야 되냐? 임대인을 도와주는 거냐? 이런 문제인데, 문제는 이 역전세가 급속도로 지금 나오게 되는 원인이 또 있겠죠. 제가 추후에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지난 정부의 법이 잘못되면서 과도한 전세나 매매 상승으로 인해서 2년 뒤, 4년 뒤에 급속도로 반대적인 전세 매매 가격 자체가 폭락하는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된 원인이 아마 지난 정부에서 나온 그런 법 통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DSR 규제 완화가 점차 누더기 규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 DSR 규제 완화 예외가 여러 가지 쭉쭉쭉 몇 개가 났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역전세 문제 상당 부분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소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걸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역전세 금액이 수천만 원 정도 수준이다. 시장은 자율적으로 역전세 문제를 적용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주인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고 한두 채 중에서 예를 들어서 수천만 원에 이런 역전세가 났다 그러면 본인이 신용대출을 받든지 이렇게 누구한테 빌리든지 또 다른 자산을 팔아서 이것을 해결하는 이런 과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의의 임대인을 가려내기 위한 조건 설정 등의 별도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건이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별한 사례에 대해서만 미세 조정을 하는 것뿐이지 DSR 유지는 정책에 대한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강조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PPT 화면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제 생각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자, 집을 사지 않는, 그러니까 소유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임차로, 전월세로 사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생각나는 걸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내가 산 가격보다 집값에 대한 하락 리스크, 내가 산 것보다 가격이 떨어지는 이것을 감당하기가 싫어서
이런 이유가 가장 크겠죠. 두 번째는 세금, 처음에 살 때 취득, 보유를 하고 있을 때 재산세 이런 것들 있죠. 매년 내야 되는. 그 다음에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실어서. 세 번째, 인구가 감소해서 향후 주택 가격이 하락되는 것이 당연히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왜 지금보다 나중에 되면 오래 가지고 있어봤자 떨어지는데 왜 사? 네 번째, 과도한 부채. 일반적으로 내 돈으로 다 사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과도한 부채, 담보대출에 대한 부담, 이자가 계속적으로 요즘에 높아지고 금리가 높아지고 이런 것 때문에 대해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현재도 집값이 너무 높다고 판단되는데 내 연봉이나 경제력 대비해서 굳이 그렇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로 임차로 해서 사시는 분들, 이 이유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현실적으로 내가 임차를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겠죠. 반대로 그러면 집을 사서 일반적인 내 집 마련해서 내 집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말고 두 채, 세 채 이상 전월세 임차로 주는 경우,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투자 소득을 얻기 위해서겠죠. 왜?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내가 앞으로 살아갈 수 없고 은퇴퇴직 후에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 소득으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이유가 대부분일 겁니다. 두 번째, 향후에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내가 양도했을 때에 대한 차익으로 대한 기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팔지 않고도, 매도하지 않고도 투자금 회수할 수 있는 향후에 전세값, 전세 가격이 상승할 거에 대한 기대, 이런 기대도 있겠죠. 그 다음에 각종 세금 부담이 있지만 그 이상의 수익이 나에게 돌아올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를 하겠죠. 대한민국 전월세 임대 시장에 대한 안정화를 제가 마지막에 적어봤는데, 이 이유는 아마 공식적으로는 뭐 이렇게 내세울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내 개인에 대한 이런 이득, 나에게 대한 이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투자를 해서 전월세를 주는, 앞에 있는 이런 분들도 나에 대한 이득이겠죠. 개인적인 이득, 내가 돈이 더 이쪽으로 선택했을 때 나에게 경제적 이득이 크기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둘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저는요, 임대인, 임차인 간의 서로의 필요와 이득에 의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이득에 의해서 전월세 개인 간의 거래가 체결됐다. 가격이나 기간이나 조건 등등이 협의가 돼서 서로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근데 2020년도에 무리한 임대차 3법으로 통과가 됐죠. 임대인에게 저는 무조건적으로 불리한 법을 무리하게 통과를 시켰다고 봅니다. 임대료 제한, 1+1에 대한 갱신계약, 각종 무리한 과태료, 무조건적으로 임대인에게 불리합니다. 단기간 전세 가격 급등, 이것을 통해서 몇 달 만에 매매가 자체도 엄청나게 올라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미국발 급속한 금리 상승의 여파로 인해서 대한민국도 당연히 따라서 급속하게 금리를 올렸습니다. 이자 부담이 상승되고 단기간에 매매 전세 가격이 폭락이 되어버렸죠. 그 때문에 지금 역전세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입주 물량이 많은 곳은 추가적으로 더더더 하락하는 기조가 지금까지도 발생되면서 역전세가 더더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빌라왕 사건은 철저하게 계획된 사기 범죄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시행사, 건축업자, 바지사장, 중개인, 전세 이 보증기관들 있죠. 임차인, 이 단 한 명을 통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철저하게 이 범죄 집단들이 엮어서 이 한 사람을 완전히 범죄 속으로 끌어들인 거죠. 과도한 전세 대출, 그 다음에 매매가보다 더 높은 전세 가격이 체결되게 되면서 역전세, 근저당 문제, 이 근저당이 또 있고 선순위, 이런 근저당보다 더 늦게 확정일자라든지 뒤에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은 참 안타깝지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시는 이런 사례도 많다라고 제가 봤습니다. 이것과 이런 계획된 범죄와 일반적으로 주택을 매수 보유해서 전세나 이런 임차를 주신 절대 다수의 임대인들의 역전세 문제는 상황이 제가 다르다고 말씀드립니다. 전세금 반환이 힘든 것과 역전세 때문에 계획된 이런 처음부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라고 철저하게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는 다르다라고 우리가 나눠놓고 철저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세 반환 대출을 풀어서 DSR 규제를 해야 되겠죠. 완화를. 안정적으로 임대인이,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주고, 그러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문제는 끝난 거죠. 전세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은 이 돈으로 또 다른 곳에 가서 임차를 하시던지 집을 사시던지 하면 되는 거고, 이 임차인들 지금 막 역전세 때문에 뭐 때문에 사기 때문에 본인의 이런 돈을 돌려받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임대인과 은행, 대출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근저당이 설정되겠죠. 이 대출받은 은행과 임대인의 관계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기사에서는 그렇게 나왔지만 해당 물건에 근저당이 잡히겠죠.
전세 퇴거 자금을 대출 받았으니까 근저당이 딱 나오게 됩니다. 이런 딱 등기부등본 딱 떼게 보면, 그러면 이런 임대인은 대출 이자를 내야 되고 전세가 들어올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월세 계약을 체결해서 월세를 받아서 이 근저당 대출에 대해서 이자를 상환하든지, 또는 조금 낮은 전세금,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반전세식으로 계약을 해서 월세를 받고 일부 이렇게 뭐 대출을 상환하는, 이런 이자를 상환하는 이런 형식으로 앞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저 넓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임대차 3법, 반시장적인 법은 빨리 없애는 것이 모든 국민에게 이득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기사로부터 쭉 얘기 드렸죠. 이 전세 퇴거 자금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DSR을 완화를 해줘야 되는 것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범죄 사기 범들 제외한 일반적인 임대인과 임차인들은 저는 선악 구조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철저하게 각자의 이득을 위해서 계약을 하고 체결을 하고 임대를 선택한 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지금 역전세 때문에 전세 반환 보증이 상당히 힘들다, 또 다른 곳에서 임대인이 뭐 이렇게 돈을 마련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기 힘들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 돈을 받아가지고 또 다른 이분들 계획이 있을 건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런 문제가 되신 분들께는 저는 DSR 규제를 해제해서 전세 반환 대출을 풀어서 문제가 없도록 일단은 임차인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나머지는 임대인과 은행과의 거래로 이런 계약 구조로 바뀌면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면 뭐 제대로 대출을 못 갚거나 이자를 못 갚으면 은행에서 여기 임대인에 있는 집을 경매를 신청하거나 해서 본인들의 그런 자금을 회수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나는 계속적으로 대출 이자를 잘 갚아가지고 추후에는 열심히 돈을 모아서 거기에 있는 대출 관련된 근저당을 다 해지를 해서 갚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가면 물론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임차인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되지는 않는 최악의 경우는 저는 좀 없앨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정부 정책이 앞으로 변형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예상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저의 전세 퇴거 자금 대출 DSR 규제 완화에 대한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를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통해서 남겨두시면 저에게도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제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널 공유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